자, 3단원 생활 속의 문학 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가도록 할게요. 책 앞에서 책 두드리기, 책 누리기, 책 나누기에서 진행하는 각 활동을 묻는 문제나 책 앞에서 책 두드리기, 책 누리기, 책 나누기에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학기에 읽을 책을 고르기 위한 선정 기준이나 책 앞에서 책 두드리기, 책 누리기, 책 나누기의 활동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을 묻는 문제. 세 번째로 자기주도적 책 읽기와 독서일지를 작성할 때의 유의점을 묻는 문제. 네 번째로 책 앞에서 단계에서 이뤄진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책 앞에서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앞에서 단계에서는 문학 작품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번 학기 독서 활동을 알아봐야 합니다. 자, 처음에 엄홍길 산악인의 인터뷰가 나오죠. 제가 산을 오르면서 10명이나 되는 동료를 잃었어요. 셰르파넷 대원들 6, 함께 산을 오르는 대원들과의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목숨을 나눠야 하고 서로가 지켜줘야 하고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의 인연인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인연의 복이라는 말도 있듯이 인연이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특히 정상도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구성된 대원들의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거든요. 법정스님의 인연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인연이 생명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려준 책입니다. 자, 우리 엄홍길 씨는 법정스님의 인연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인연이 생명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문학작품이 엄홍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묻는 문제에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다는 옳은 선지가, 인연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는 생명사상을 깨닫게 해줬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론 조수미 성악가의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를 읽으며 남성이 여성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던 시절. 자, 이게 바로 제인 에어의 사회적 배경이죠. 남성이 여성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자, 이런 시절에 당당히 세상에 맞서며 사랑과 행복을 이뤄나가는 주인공 제인 에어의 모습을 통해 당당하며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조수미가 책을 통해 얻은 꿈이 드러나 있고 지금의 제가 소프라노로서 매사에 당당한 자신감으로 임할 수 있는 것도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의 영향인 듯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수미 씨는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라는 인생의 책을 가지고 당당한 자신감으로 어디든 임하게 되었다라는 영향을 받은 거죠. 자, 두 번째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에서 책 나누기 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로 했는지 찾아쓰라는 문제, 책 선정의 기준이 제시된 부분을 찾아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문학작품이 있나요? 네, 학생 1이 선생님, 저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가 주인공의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어요. 독자인 나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학생 2는 읽긴 읽었는데 잘 기억이... 자, 선생님이 좋아, 이번 국어 시간에는 친구들이 추천한 문학작품 하나를 골라 읽어볼까? 자, 이제 책 선정의 기준이죠. 친구들이 추천한 문학작품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요, 저도 마음속에 남는 문학작품을 읽는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 학생 3이 어떻게 읽으면 문학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감명 깊은 독서, 깊이 있는 감상을 위한 방법을 질문합니다. 자, 선생님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생각이나 느낌을 메모하며 읽으면 어떨까? 자, 책 읽기의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 내 인생의 책으로 어떤 책을 읽었을지 궁금해요. 저도 친구들과 감상을 공유하고 싶어요. 자, 그럼 책을 읽은 후 책 표지를 만들어 전시해볼까? 자, 책 나누기 활동 소개입니다.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 독서 활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문학작품을 메모하거나 밑줄을 그으며 읽고 책의 표지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책 두드리기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책을 추천받고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책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소개한 책 중에서
자, 다음에 선정 기준 고려해서 이번 학기에 읽을 책을 골라봐야 되는데 한 학기에 읽을 책을 고르기 위한 선정 기준을 묻는 문제에 책의 분량이나 내용이 1년에 걸쳐 읽기에 적절한가와 같은 틀린 선지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가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분량이나 내용이 읽기에 적절한가, 책 속의 사건이 나의 삶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가, 책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자세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선정 기준에 의하여 책을 하나 선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책 누리기 단계로 넘어가자면 여기서는 느낌과 생각을 메모하며 책을 읽고 독서 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김혜란 씨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 제시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름이 출연한 TV 방송을 보고 아름이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이제 게시판에 글을 확인해보는 장면입니다. 자, 아름이가 홈페이지 상단에 다시 보기, 미리 보기, 시청자 소감, 사연 신청 등의 메뉴가 나열되어 있고 시청자 소감란에 들어가 게시물을 살핍니다. 이 부분을 보고 메모를 하죠. 나도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에 글을 올리고 친구들의 댓글을 확인해 본 적이 있어. 지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메모하며 읽기가 드러납니다. 자, 나가 쓴 메모의 빈칸을 뚫고 해당 빈칸에 들어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나는 그중 가장 최근에 오른 사연을 클릭했다. 방송 잘 봤습니다. 라는 평범한 제목의 글이었는데 자, 내용을 보니까 막상 아름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죠. 그 막상 내용은 오프닝에 나온 음악 제목이 뭔가요? 라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 목록으로 넘어갔더니 미소천사 정의편을 인상 깊게 본 시청자였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 이렇게 보다가 그 중에는 지난 방송을 보고 왜 외국인을 돕느냐 라는 항의도 있었고 H병원 레지던트 너무 훈남인 것 같아요 라는 반응도 있었다. 내레이터가 미혼모인 걸로 아는데 공영방송에서 그런 여자를 써도 되냐 라는 훈계도, 여기 게시판 너무 예뻐요 라는 여담도 있었다. 자, 다양한 의견이 표현된 게시판을 보며 아름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지금 독서를 하며 궁금해진 내용,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점을 적은 부분이 드러나고요. 후에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몇 번의 클릭 끝에 나는 우리 가족을 향해 쓴 격려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용기를 잃지 마시란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름군도 부모님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나요? 제가 5년간 항암 치료를 받아봐서 아름군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하지 못하는 말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할 수 없는 말도, 해선 안 되는 말도 있지요. 아름이는 나이에 비해 정말 씩씩하더군요. 하지만 아름이도 아마 저처럼 악을 쓰며 세상에 저주를 퍼붓고 싶을 때가 있었겠지요. 괜찮다면 아름군, 그러고 싶을 땐 부디 그래주세요. 웃다 지친 사람은 더 약해집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글을 올렸습니다. 힘내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름의 마음에 공감하고 응원을 해주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아름이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사연을 보니 세상이 참 따뜻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라는 메모를 남겼고, 아름이 형, 저는 안산 사는 12살 지용이라고 해요. 오늘 방송을 보고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졸업할 때 박수를 쳐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잘하는 건 놀랍고 어려운 일이래요. 그러니 형은 남들보다 빨리 잘하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읽기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자신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메모해놨죠. 아름이 형, 저는 오늘 처음 제 돼지 저금통을 깼어요.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을 병원비가 아닌 형 비상금으로 써주지 않을래요? 그러면 제가 기쁠 거예요. 서울 사는 대학생입니다. 아름이가 하는 말들이 왜 제 마음을 흔드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무례한 말씀입니다만 그건 아마 아름이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였던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라도 했던 양 부끄러운 밤입니다. 자, 지금 밑줄 친 내용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세상 이야기 혹은 나의 경험을 적는 메모하며 읽기나
밑줄 친 내용을 보고 떠오른 자신의 생각, 느낌을 자유롭게 메모하며 읽기. 작가에게 묻고 싶은 점,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점 등을 메모하며 읽기가 드러납니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 제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요. 세상엔 정말 경험해보지 않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30 넘어 첫 애를 가졌는데 출산이 두려웠습니다. 부모가 되는 즉시 제 삶이 평범해지고 말 것 같았으니까요. 20대만 해도 제가 뭔가 더 특별한 사람이 될 거란 기대 속에 살았는데 이제 나는 그냥 엄마밖에 될 수 없겠구나. 그걸로 끝이겠구나 싶어 불안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시시하게 살 사람이 아닌데 하고요. 하지만 첫 애를 보고 나서 제가 스스로를 무척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지 않게 헤어진 예전 애인들에게조차 순수하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아마 아름이 부모님도 그러셨겠지요? 어느 날 저처럼 엄마가 된 아름이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방송을 보니 두 분이 아름이를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름이 말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 운동 잘하는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선하게 키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지요. 힘내시란 말씀을 쉽게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이 말만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아름의 부모님을 응원해주는 메시지도 있고,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아름과 아름의 부모님에게 공감하고 아름과 아름의 부모님을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자, 여러 거를 읽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해하는 말, 예전에는 나도 참 싫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건네주는 따뜻한 악수가 먹먹했다. 터무니없단 걸 알면서도 또 번번이 저항하면서도 우리는 이해라는 단어의 모서리에 가까스로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인간은 이렇게 이해를 바라는 존재로 태어나 버리게 된 걸까? 그리고 왜 그토록 자기가 느낀 무언가를 전하려 애를 쓰는 걸까? 공짜가 없는 이 세상에 가끔은 교환이 아니라 손해를 바라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또 왜 존재하는 걸까? 나는 몇 개의 글을 더 훑어봤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내가 조금은 덜 외로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 사람들의 위로, 공감, 이해에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된 아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이걸 읽고 독서 일지를 작성해봐야 되는데 읽은 날짜, 책 제목, 작가, 읽은 쪽수, 인상적인 장면 또는 구절,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책 속의 내용과 비슷한 나의 경험, 책을 읽고 감동받은 점, 그리고 선생님 의견, 그와 같은 독서 일지의 구성 요소를 알아두고 가면 되고요. 독서 일지를 작성할 때의 유의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독서 일지 시간 분배는 45분의 시간 중 30분은 책을 읽고 15분 동안은 읽은 책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합니다. 내용 구성은 책에 담긴 의미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 조정하면서 독서 과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야 됩니다. 독서 일지를 작성할 때의 유의점을 묻는 문제에 45분의 시간 모두 책을 읽으며 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틀린 선지가, 독서 과정을 돌아보는 계기로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 조정해야 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서 일지 이렇게 똑같이 써보면 되고, 그 다음 책 나누기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책 나누기에서는 책 표지를 만들 거고 관심이 생긴 책을 바탕으로 독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인물 관계도 줄거리, 명장면, 명대사, 책과 나의 연결고리 같은 것을 토대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표지를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가장 잘 만든 표지를 뭐 뽑아보자 하고 독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됩니다. 자,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이 점검 항목도 문제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자면 우리 책 앞에서 단계에서는 문학 작품이 유명 인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았나요? 이번 학기 독서활동을 알아보았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책 두드리기 활동에서는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골라 친구들에게 소개하였나요? 추천받은 책 중 선정 기준에 따라 이번 학기 읽을 책을 선정하였나요? 와 같은 질문을, 책 누리기 단계에서는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생각이나 느낌을 메모하며 적극적으로 책을 읽었나요? 책을 읽고 독서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나요? 와 같은 질문을,
책 나누기 단계에서는 책 표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잘 하였나요? 책 표지를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였나요? 관심이 생긴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독서 계획을 세웠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단원 생활 속의 문학 읽기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어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독서일지를 작성할 때 넣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죠. 책 표지에 넣을 사파 장면은 책 표지를 구성할 때 넣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머지 독서일지에는 읽은 날짜, 책 제목, 작가, 읽은 쪽수, 인상적인 장면 또는 구절 2번이죠.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3번이죠. 책 속의 내용과 비슷한 나의 경험 5번이죠. 책을 읽고 감동한 점 1번이죠. 자,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적절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11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는 우리 어몽길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자, 보기 읽을 시간 줄 테니 한번 읽어보고 자, 보기 다 읽었다면 이제 문제 보여줄게요.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1번의 정답은 3번이죠. 우리 어몽길은 법정스님의 인연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인연이 생명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려준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다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산을 타야만 하는 이유는 보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2번 어몽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보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인연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는 생명사상은 보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5번 또한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 보존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보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3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3번에 한 학기에 읽을 책을 고르기 위한 선정 기준으로는 책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자세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가, 책 속의 사건이 나의 삶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가, 책의 분량이나 내용이 읽기에 적절한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 다라 모두 적절하게 돼서 답은 5번이 되죠. 자, 이것으로 우리 3단원 생활 속의 문학 읽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4단원과 5단원, 대단원 2개가 남았는데요. 우리는 4단원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이나 1:1 문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